인플레이션으로 누가 이득을 볼까요? 정부가 국민한테 일종의 인플레이션 세금을 부과했다고.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세금이었다. 그것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965년에서 1980년 정도까지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1965년에서 이 80년까지 미국은 그전에 없던 엄청난 물가 상승, 그다음에 경기 침체와 더불어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2020년 이후 코로나로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지금 2020년대 이후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 요거에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1965년 미국이 이제 베트남 전쟁 확전에서 이제 시작해서 1981년에서 82년에 경기 침체가 종료되는 이 시점까지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1965년의 베트남전, 확전, 요 이전까지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1950년, 60년대에 아주 아메리칸 드림들을 이루면서 자긍심이 아주 컸었는데요. 60년 후반 그리고 70년대 들어서는 미국인들이 이 자긍심에 상당한 상처를 받게 되죠. 첫 번째는 베트남 전쟁에서 조그만 나라한테 이제 어려워지죠. 하면서 이 베트남전의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뿐 아니라 70년대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인한 이 정치권에 대한 또 회의. 자, 독일하고 일본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하게 되면서 미국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게 했다는 건데요. 미국의 패권이나 미국이 전 세계에서 1등이라는 이런 자신감이 상당히 사라졌던, 거기에 달러의 위기까지도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움직였다는 것들입니다. 미국의 경제적인 성과도 그전 50년대, 60년대에 비해서 상당히 실망스러웠는데요. 성장률은 그 50, 60년대 평균 4% 이상에서 3%로 이제 하락을 해버렸고요. 물가 상승률은 오히려 한 1, 2%에서 6.5%로 이렇게 상승을 해버린 이런 상태입니다. 경제 성장은 부진하고, 자, 물가 상승은 계속되고, 실업률도 좋아지지 않고, 자, 이런 상황이었다 볼 수 있겠는데, 1965년까지 그 지난 100년 동안 미국의 물가는 1차, 2차 세계대전을 제외한다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까지 급등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그랬는데 이 65년, 70년대에 이 정책 결정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보지 않았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100년 동안 없었는데 지금 일어나라는 법이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겠죠. 무리한 정책들을 핀 것을 우리는 이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 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의 주요한 원인으로 이제 후대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965년부터 베트남전 확전, 그리고 위대한 사회의 건설, 재정, 통화 등들을 이제 무리하게 많이 쓰게 되는 재정과 통화 정책의 확대가 동시에 나오게 되면서 이 인플레이션이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때 그 위대한 사회 건설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바로 실업률을 계속 낮게 유지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케인즈주의의 시대입니다. 1929년의 대공황 때부터 루즈벨트 대통령으로 바뀌고 나서 1980년 그 레이건 대통령 나올 때까지를 우리가 케인즈주의 시대라고 하죠. 국가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 자신감을, 대공황을 이겨내고 2차 세계대전에서도 승전을 하고, 자, 위대한 사회를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실업률을 정말 완전 고용 상태까지도 계속 끌어내릴 수도 있는 정부의 어떤 자금 집행을 통해서 이런 무리한 정책들이 이런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냈다고 이제 보는 것들인데요.
이때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긴축 통화 정책에 나서려고 했는데 실은 정부와의 마찰, 이런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실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대는 더더욱 그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잃어버리고 정부에 예속되는 이런 상태가 나오게 되면서 엉망으로 되죠. 특히 닉슨 대통령의 신경제정책이라고 하죠. 그와 함께 브레튼 우주 체계가 붕괴되는 금태환 정책을 포기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 전체가 높아지게 되고 달러의 위상이 점점 더 약화되면서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수입하는 물가들은 상당히 오르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다가 오일 쇼크의 문제가 지정학적인 혼란으로 이 공급 측의 요인으로 물가가 급등하게 되는 것까지 겹치게 되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면 정말 요 65에서 70, 80년대 80년까지는 정치적인 격변기에 지정학적인 충격에 뭐 여러 가지가 다 뒤섞여 버린 이런 특이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가 상승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긴축 재정과 통화 정책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72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둔 닉슨 대통령은 오히려 확장적인 경제 정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연준 의장을 통해서 금리를 올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금이 유출될 기미를 보이자 금태한 중단을 선언해 버린 게 이제 브레튼 우주 시스템의 붕괴죠. 목표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세 번째, 이거를 만들 1913년에 그 의원들이 걱정했던 대통령이 중앙은행을 장악하게 되면은 선거를 앞두고 확장적 정책을 피면서 인플레이션이 나올 거다고 했던 그 우려가 그대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은 결국 재선에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태환 정책, 금과 달러를 연결시키는 것들은 실은 그 자체로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진 시스템인데 이게 붕괴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임금과 가격 통제, 이런 물가를 통제해버린 이런 것, 인위적인 이런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은 70년대 내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배경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3년에 있었던 1차 오일 쇼크, 그다음에 2차, 3차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면서 공급 측 요인으로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되는데요. 당시 미국은 에너지를 자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오히려 상황이 낫긴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에너지 가격을 통제해버렸고요. 인위적인 통제. 그다음에 임금도 통제, 가격 통제 이런 것들이 무리한 것들이 겹쳐지면서 이미 물가 상승률이 아주 5% 이상으로 빠르게 치솟기 시작했고 거기에 이제 오일 쇼크 더해지면서 아주 폭발해버리면서 연쇄 상승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로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 시기에 이 연준의 통화 정책 자체가 상당히 무력했는데요. 그게 연준 의장이라고 하는 아서 번스 의장이 연준의 독립성이 아니라 닉슨 대통령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움직여지면서 연준의 독립성을 스스로 저버린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상당히 안 좋고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온 상태에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물가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경기를 더 부양시킬 것인가?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난 100년간의 별로 그렇게 예민하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는 모두 케인지안이라고 닉슨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당시의 사람들은 물가보다는 경기 그리고 실업률에 집중해서 너무 집착했기 때문에 이 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하게 했었고 이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이런 상황으로 진입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70년대 상황에서 아마 그 어떤 자산이 좋았을까 혹시 생각을 해보면요. 주식이 과연 다 좋았을까요? 초반에는 주식 중에서 그 물가 상승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은
좋은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이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기간에는 주가 지수도 하락했고요. 전반적인 주식시장이 다 침체를 거듭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채권 시장은 말할 것도 없이 완전히 엉망이 됐죠. 왜냐하면 그전 100년 동안 금리가 그렇게까지 급등한 적이 없는데요. 올라가봤자 한 3, 4, 5%, 6%, 10년물 국채금리가 또 내려가면 또한 그 4%, 3%, 2%까지 갔다가 5% 전후를 움직였던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게 됐고 나중에 이제 볼커 연준 의장이 미국 그 기준금리를 거의 한 20%까지 이렇게 올리게 되면서 채권 시장은 박살이 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마 향후에도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게 되면 채권 자산이 충격이 가장 크겠죠. 주택 시장은 어땠을까요? 부동산은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의 움직임에 따라 변하면서 인플레이션 해칭 측면에서는 그래도 성공적인 성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의 실물 투자가 상당히 괜찮았다라는 것들이고요. 임대료 수익률도 단기 금리나 뭐 배당, 주식의 배당, 채권의 단기 금리로 인한 이자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이런 성과가 주식과 채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나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금도 이 시기에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금태환이 끊어지게 되면서 금은 가격이 되게 높아졌고요. 네, 달러의 가치가 급락하게 된 거죠. 이런 상황이 상당히 오래 갔는데 그거는 그 전에 실은 무리하게 이렇게 결합시켜 놨던 그 가격이 끊어지게 되면서 원래 가격을 찾아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해치할 수 있을 만큼 이제 가격이 괜찮았는데 80년대 이후는 다시 이 금도 급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 70년대의 상태에서의 그 자산 간의 변화를 향후에 이런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는 반드시 참고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요거를 좀 몇 가로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필립스 커브라고 합니다. 윌리엄 필립스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1958년에 발표한 논문에 나온 필립스 곡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실업률은 좀 낮을 수 있고 실업률이 높으면 물가 상승률은 좀 낮을 수 있고 반비례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요거를 이제 요거에 대한 좀 지나친 집착, 특히 1946년에 고용법이 제정된 이후에 미국 연방정부가 완전 고용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여왔던 이 필립스 곡선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불러온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닐까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뒤를 이어서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여기 관계를 쭉 그 검토를 해봤는데 이게 1950년대하고 60년대만 해도 좀 잘 맞았는데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필립스 곡선은 그 언제든 유효한 것은 아니다. 70년대에 좀 지나친 집착이 문제였다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정치 경제 그리고 지정학적인 격변기였다는 것인데요. 바로 닉슨 대통령이 그 달러의 금태환을 정지시키면서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 붕괴되고 달러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에 이 달러의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이 미국의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1950년대 아메리칸 드림과 전 세계에서 패권을 유지했던 미국의 위상이 점점 60년대 후반부터 약화되고 달러의 지위가 흔들리고 엄청난 무역 적자를 보게 되면서 이런 정치 경제적인 격변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상황으로 전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바로 재정 적자와 오일 쇼크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군비 지출이 필요하게 됐고요. 위대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미국의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심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화량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오일 쇼크가 나오게 되면서 이 공급 측 인플레가 동시에 발생했다고 보는 것들인데요. 바로 재정 불균형과 오일 쇼크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연준의 이제 통화 정책이 어느 정도 좀 여기서 제동을 걸어주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네 번째는 연준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이 통화 정책의 어떤 그 컨트롤 능력을 잃었다는 표현들. 그래서 마틴 의장의 후임으로 그 아서 번즈 의장은 이 최악의 연준 의장으로 평가되는데요. 이 70년대 연준을 맡았던 아서 번즈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강력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이거를 알고 있었지만 대응을 못했다는 것들인데, 물론 오일 쇼크도 있고 또 정부가 연준이 금리를 이루지 못하도록 이런 압박한 것도 이런 있었습니다만, 아서 번즈는 그런 연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방치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1970년대의 그 스태그플레이션의 어떤 함의는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거시 경제 환경이 이미 만들어졌다. 미국의 달러의 위상이 점점 약화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오일 쇼크라든가 이런 식의 공급 측면의 충격이 이미 있었다는 것들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 환경이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들입니다. 선거를 위해서, 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지나친 필립스 곡선에 대한 집착, 실업률, 그 완전 고용, 이거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간과했다,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선거 승리를 위해서 금의 유치를 막기 위해서 달러본이 이제 금태환을 쉽게 폐지해버린 것들, 이 당시 정치적인 어떤 환경이 상당히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중앙은행이 대응하지 못했다. 세 가지 어떤 함의를 끌어들일 수 있겠고, 이 함의를 이제 2020년 이후에 1970년대 상황이 반복될 것인가,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답변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65년에서 그 80년대까지 미국의 이 엄청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이 됐고 어떤 함의들을 갖고 있는지를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